스피치 교육을 12년째 하고 있는 그런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부동산에 관한 법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현지 대표님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서 7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송현지입니다. 네, 대표님 참 아름답게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안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톡방에 안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법률 이야기를 해주실 김대진 변호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도 송현지 대표님하고 가까운 역삼동에서 지금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참 가까운 동네에서 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뭔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의기투합하고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 제목이 없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을지 혹시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어디로 보내면 되죠? 자막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저희가 주제로 잡아봤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읽어보니까 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건네지 않고 편취하려다가 적발된 건 이라고 여기 이제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말이 너무 어렵고요. 네. 그냥 집주인이 돈을 들고 튀었다. 네.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말만 들어서 그렇지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닌가요? 이거 이게? 역삭한 일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이제 집주인이 네. 전세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돈을 임대인한테 먼저 주고 기존 세입자는 그 돈을 받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직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이 돈이 처음에 어디 있었던 돈이었던 거죠? 돈이 새로운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어요. 자, 새로운 임차인이라 하면 지금 이사를 들어올 사람, 세입자를 말하는 세입자. 거죠? 네, 그러면 네. 그 새로 이사를 들어올 사람이 집주인한테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처리를 한 건가요? 그렇죠. 잔금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은 네. 그 받은 잔금을 기존 세입자한테 줘야 이 사람이 이 돈을 받고 나가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새로운 임차인 세입자한테 돈을 네. 받고 갑자기 연락을 뚝 핸드폰을 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름이 처음에는 뭐 배터리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계속 하는데 5통, 10통 되는데도 전화가 계속 그 상태여서 뭔가 이건 일이 터진 것 같다라고 싶어서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원래 부동산에 앉아서 네. 우리 이사 가고 이런 거 하면요. 그렇죠.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만나서 부동산 주인이 가운데 있고 네네. 뭐 이렇게 잔금을 치르면서 네. 그 송금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 뭐 인터넷 폰뱅킹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네. 이 뭐 키를 주고받거나 뭐 비밀번호를 주고받는데 만나지 않고도 이렇게 잔금을 처리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네. 키였을 때는 키를 받아야 그렇죠. 되니까 열쇠를 진짜 받아야 돼요. 부동산에 모였어요. 근데 네. 요즘은 키가 없잖아요. 다 번호 키다 보니까 돈이 입금된 거 확인하면 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시스템으로 좀 약간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그 집주인이 저희랑 거래를 몇 번 해봤던 그런 집주인이어서 그러니까 알고 계셨던 네, 분이었네요. 그랬기 때문에 믿고 건넨 거죠. 오시진 않았지만 당일날 부동산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입금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을 또 끊으셔가지고 너무 네, 그럼 이사를 지금 이삿짐 싸고 오시면서 입금을 해드린 거죠? 도착하셔가지고 그 집 앞에 새로운 세입자가 오셔가지고 입금을 바로 하고 집 앞에서? 그러면 지금 짐 싸서 온 거네요, 이사를? 온 거죠. 네, 집 앞에? 네네. 왔는데 이사를 가려고 또 짐을 싸놨겠네요. 원래 그렇죠. 살던 사람은? 그렇죠. 그럼 두 이삿짐이 지금 한 집 앞에 있고 그렇죠. 그런 그런 집주인이 상황이죠. 사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주인의 집 주소까지는 사실 저희가 몰랐어요. 거래는 몇 번 해보긴 했으나 네.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주소지로 일단 달려갔죠. 그냥 가신 네, 거예요? 거기가 실제 주소일지 아닐지는 사실은 몰라요. 왜냐면 주소지를 변경할 때 등기에 있는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비용도 들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가까웠나요? 지금 아니요. 그 이사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집은 역삼동이라고 역삼동, 네. 알고 있는데 네. 경기도였어요. 주소지가. 그래도 일단 달려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띵동하고 벨을 눌렀더니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셨는데 집주인이 따님이었고
문을 열어주신 분이 아빠였던 거예요. 네. 아빠였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집 맞아서 가족이 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네. 그래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었죠. 지금 따님께서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셨는데 계시냐 집에 그랬더니 방금 은행 간다고 나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행 가신 게 맞나? 그리고 저희는 이미 역삼동에서 경기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소요가 그렇죠. 됐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럼 저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차 안에서 좀 기다렸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네. 다시 올라가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좀 터진 것 같으니 빨리 경찰서에 우리 실종신고를 하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고 봐서 그렇지 사실 그 당시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무슨 일이 혹시 돈을 입금하러 가는 상황에서 누가 사고가 났나? 강도를 당했나 아니면 차 사고가 났나 뭐 이제 어. 이런 등등의 상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된 거죠. 경찰서 신고가 들어간 네, 거죠. 신고가 돼서 실종신고인 거죠. 네, 네, 실종 사람이 없어졌다. 네, 형사분이 오셔서 저희한테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희가 얘기를 했죠. 빨리 이분의 마지막 핸드폰 꺼졌을 때 위치 추적 장소가 어딘지를 체크를 해달라.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나갈 사람이 나가지 못하고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분이 알고 봤더니 나중에 네. 이 돈을 받은 지금 전세 보증금을 해외에 있는 남편한테 입금을 하고 본인은 딸이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로 가려고 티켓팅을 해놨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정말 너무 운이 닿아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경찰에서 이제 이 입금 제지가 된 거죠. 은행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소름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얘기네요 진짜. 저희 업계에서도 이런 일이 사실 저도 처음 있었던 네, 일이고 네. 주변에 더 경험 많으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뭐 이런 일은 한 번도 그러니까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했는데 이런 일이 주변에 쉽게 있지는 않잖아요. 네, 없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네. 만들어진 얘기라고 상상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네. 주인이 돌을 가고 튀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 거죠. 아니 주인이 너무 리얼하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돈이 해외로 어쨌든 계좌로 나가는 건 막혔고 네, 막혔어요. 그 주인은 찾은 거예요? 주인을 찾아서 네. 돈은 막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께서 어떻게 뒤처리를 해주셨냐면 이제 이분들이 새로운 임차인은 거기서 그냥 집을 풀고 눌러 앉으셨고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나갈 이유가 없는 없죠.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많이 지금 손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하셨어요? 이삿짐 센터에다가 다시 돈을 일단 일단 보관을 하고 그런 비용 모든 일련의 비용들을 다 아버님께서 부담을 그 해주셨어요. 집주인의 아버지께서 네. 부담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돈의 문제는 물론 있지만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그냥 지내셨던 거예요? 그렇죠. 집에 이사를 안 들어가고. 가더라고요. 네. 당일날 이사를 못 하셨어요. 아하 이게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너무 아찔합니다. 진짜 아찔한 일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김대진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순서가 왔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뭔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먼저 이제 지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원래 살던 그런 세입자의 경우에도 네. 뭔가 법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들어올 지금 세입자는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지금 다 한번 설명을 아, 해주셔야 돼요. 네. 먼저 원래 있었던 분. 일단 지금 상황은 네. 이제 보증금이 지금처럼 찾아지지 않고 음. 실제로 뭐 다른 데로 보증을 받거나 해서 문제가 된 상황을 네.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원래 살던 세입자는 선택을 두 가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네. 일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집에 그냥 놀러 사시는 게 일단은 네. 한 가지 선택 방법이고요. 네. 왜냐면은 임대차 계약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법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실제로 입금이 될 때까지 네.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집에 놀러 계셔도 되고, 네. 근데 이제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사를 가시려고 짐을 싸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집에 하고 계약 관계도 또 문제가 될 저도 수 그게 있잖아요. 궁금하네요. 그쪽 네. 집에 또 이걸 지급을 못해서 거기서도 또 피해가 네네네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네. 그 집주인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일단은 뭐 만약 그 집에 들어가시는 돈이 다른 쪽으로 마련이 돼서 그쪽으로 거기를 이사를 나갔다. 가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집에서 이사를 가실 때 이제 이 집의 보증금을 받는 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미리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 원래 이제 임대차 보증금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시고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하고 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집에 대한 어떤 다른 이 법적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우선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을 나가서 전입 신고를 이제 다른 이사 가면서 하는 순간 그런 우선권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나가면서도 그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법적인 그 절차가 임차권 등기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집의 등기부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를 등기를 해놓고 나가셔야 되죠. 그럼 이게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기간은 일단 법원에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등기부에 등기되는데 평균적으로 2주 정도 소요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주는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치? 네,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네네.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네. 그럼 이런 뭐 법적인 조치를 하고 어쨌거나 원래 살던 사람은 그냥 눌러 앉으면 된다. 네네. 라는 어떤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올 이분 네. 같은 경우는 정말 보증금을 넣었는데 그 돈이 사라지고 지금 들어갈 집도 없어진 경우잖아요. 네.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를 일단은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은 법적 조치는 민사랑 형사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형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잘 해결된 상황, 이 상황을 갖고도 사실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미 그 사기 행위의 그 법적인 용어로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착수가 뒤에 딱 와닿아요. 네네. 왜냐면 네. 너무 계획적으로 비행기 티켓까지 맞아요. 저렇게 네. 끊어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우는 사실 사기 미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사기 미수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미 돈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예. 그렇고 뭐 만약 돌려받지 못하고 실제로 아예 보증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라면 당연히 이제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사상으로는 이제 보증금 돌려받아야죠. 그럼요. 뭐 보증금 돌려받는 거는 뭐 이제 계약 해지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되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가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손해들 뭐 예를 들면 이사 비용, 뭐 짐을 보관하는 비용, 본인이 체류했던 비용. 네네 뭐 그런 비용들은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돈으로 어떻게 보면 청구를 받는 거. 네, 그렇죠. 배상을 받는 네네. 거죠. 금전적인 거 이외에는 어떤 금전적인 거 이해해요? 네. 형사 고소. 그게 항상 있다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분은 왜 그러셨대요? 그 집주인은? 혹시 뒷얘기도 들으셨어요? 네, 이제 나중에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신 건 그거였어요. 딸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우울증 약을 좀 먹고 계셨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셨어요. 아파서 그러셨군요. 네.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네. 만약 진짜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조금 참작사항이 됩니다. 네. 목이 아파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 그거를 쪽이 이제 아팠다? 법적인 용어로는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네, 우리 흔히 뭐 이렇게 술 먹고 사람 때렸을 때 네. 너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죄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가족 처벌을 해도 모자랄 하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이제 심신미약이다라고 해서 조금 감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말씀하신 경우도 막 우울증을 뭐 오랫동안 앓았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좀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집주인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 참 세입자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서러웠던 그런 사건이었겠네요. 네, 두 분이 잘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두 분 사이에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렇죠. 얼마든지 싸움을 걸을 수 그렇죠. 있었던 충분히 머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점잖게 그 동네가 정말 떠나갈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고 너무 조용히 잘 마무리가 되시죠. 다행입니다. 두 분 복 받으실 거고요. 네. 집주인분 완쾌하시길 제가 소망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시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 전세 보증금을 이제 집주인이 가지고 잠깐 연락이 두절됐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아까 우리 나온 얘기 중에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임차권 한번 등기요? 임차권 등기. 연결해서 그러니까 네.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네. 나의 권리를 찾는 그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저희가 한번 제목도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